조선제일검이다, 아니다, 낙마 1순위다, 이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18개 부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동훈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제일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습과 폐단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에서 여러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칼잡이 얘기하니까 조선제일검 얘기도 나왔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병우, 암덩어리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앞서 이도훈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일확스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민주당의 여러 검증 잣대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삼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민주당 정권에 대한 어떤 본인의 좀 분노를 숨기지 않았던 측면이 또 분명히 있고,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을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를테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이랬을 때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임용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어떤 그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좀 무색무취한 이를테면 검찰 인사 중에서도 기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한동훈 검사장은 왜 그 유착관계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우려하냐면, 이를테면 관련한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행정소송 재판부가 거의 꾸짖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개월 징계로는 부족할 정도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고 시도했고 굉장히 좀 노력했다는 취지가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리두기가 가능하겠으며 검찰을 직할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비위 이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본인들의 행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거리, 이런 아주 특수관계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에는 최소한 적임자가 아닌 것을 넘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임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장민윤 변호사님이 꼬리 질문들만 들어 죄송한데, 지금 자막에 낙마 1순위라고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37명이나 야당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뭐 사실 낙마 1순위라고 여겨도 민주당에서는 그 포인트로는 공격이 쉽지 않은지 그럴 겁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에서 뭐 낙마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여론전을 펴는 것 이외에는 뭐 물리적으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에 임용 어떤 너무나 아쉬운 게, 본인은 능력 있는 인사 위주로 기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편협합니다. 중앙지검장에 왜 한동훈 검사장을 추천했던 게 이상한 거냐면,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인화나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뭐 어떤 방점을 두기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사감,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40년 직위를 임명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낙마를 시키기에는 또 쉽지 않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서요. 물론 뭐 결정타가 나오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명분으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감정선이라는 단어도 했습니다. 뭐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냥 무조건 직진이구나, 이렇게 감정선을 계속 건드려가면서 어쩔래? 한번 해볼래? 뭐 이런 느낌까지.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거죠.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내심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좀 바란 듯한 혹은 잘 됐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검수완박 더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노돌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그럼요. 저 부분은 이제 검수완박 추진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러는데 만장일치 아니었다. 박수로 추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 정도로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저렇게 법무장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상당히 결집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없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관 후보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만 거치면 거기서 청문회 뭐 당연히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요. 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어떻게 한동훈 그 후보자가 대처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리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임명할 수 없는 문제고 아무리 민주당이 낙마를 벼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7대 기준, 5대 기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비리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투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것들이 아무리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걸 낙마 1순위로 삼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뭐 애지중지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정말 문제가 나오는데 국민 눈높이에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도 임명 강행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명 의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민주당의 명분, 빌미를 준 거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 하면서 검수완박 더 세게 밀어붙인다는 그럼 윤 당선인이 좀 포석을 잘못 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좀 틀린 말 같아요. 어차피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뭐 세우든 안 세우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그 172석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겠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보자. 이재명을 지키자,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뭐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요. 그건 한동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거였어요. 한동훈 후보자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이제 지명하니까 본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정당성이 없다는 걸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됐네. 이제 정당성 하나 확보했네. 한동훈 후보자 저렇게 지명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밀어붙이자고 한 거 잘했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연기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지금 막 맞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동훈 검사장을 뭐 장관을 시키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을 장관을 시키든 만약에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하다면 왜 그거에 대해서 뭐 경악한다 무슨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왜 이러겠어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건 본인들이 뭔가 찝찝하고 뭔가 이상하게 뭔가 감추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정권이든 당당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